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계셔가지고 제가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읽어드릴게요. 항상 좋은 영향력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댓글 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시군요. 준비 잘 하시고요. 유학고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취업을 위해 연구피를 쌓고 돈을 모은 후 석사 유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지만 지속되는 고금리와 한국 내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이 정말 극소수의 채용을 진행하여 취업이 내년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인서울 10위권 4년제를 졸업했고 반도체 회로 분야 쪽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번 취업에 모두 실패하면 저의 생각으로는 반도체 설계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취업이 도움이 되게 할 생각인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괜찮은 방향인지 질문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미국에 지금 가려고 석사 유학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사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사를 안 하고 석사만 하고 간다는 그 과정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참고로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서 소음이 이제부터 좀 발생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에 이렇게 자주 촬영이 영상 녹음이 가능하죠. 언제든 폰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로드가 좀 빠르죠. 세상에 항상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일단 미국에 석사 유학을 왜 가냐,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박사 유학은 왜 가냐면은 박사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교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연구원으로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끝판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구소장을 꿈꾼다든지 뭐 그런 끝판왕이 되고 싶으면 박사학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박사를 하는 건데, 석사 학위는 왜 하냐? 미국에 석사만 유학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석사 학위만 왜 유학하냐면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야, 미국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학생들 중에 이제 그 석박사를 다 미국에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끝판왕이 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석사까지만 하고 그냥 석사 따고 그 공부를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취업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미국 내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취업이 상당히 잘 돼요. 학부만 나와도 미국은 취업이 되게 잘 됩니다. 왜냐면 미국 엔지니어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할 거 많으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취업은 너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석사 학위를 잘 안 해요. 학부만 마치고 그냥 바로 취업해 버립니다. 미국은 취업이 크게 두 개예요. 고졸 취업이랑 대졸 취업. 고졸 취업은 주로 이제 대학 가고 싶지 않은 애들이 고등학교만 마쳐도 미국은 할 일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캐시어로 일하거나 아니면 뭐 공사장에서 뭐 인테리어 하거나 이런 거는 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 뭐 카센터에서 자동차 고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보통 고졸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니려면 대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은 대학교만 마치고 취업을 많이 해요. 대학원 잘 안 가요. 그러면 미국의 석사 과정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면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주로 그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미국 석사 과정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도가 그 학비가 싸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학부를 다 마치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석사만 딱 한 다음에 미국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목적으로 오는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공대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에 학비 면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석사도 학비 면제를 많이 받아요. 저도 미국에서 학비 석사 과정에 면제 받았고요. 그 같은 랩의 인도 학생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 학생들 그렇게 석사 학위 그 학비 면제 받고 그 생활비 타가지고 이제 살면서 있다가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만 하고 계획이라면 아마 취업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취업.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님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과 인도인의 유학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인도 분들은 석사 유학을 되게 많이 해요. 석사 유학 한 다음에 미국 취업하는 게 목표거든요. 거의. 근데 한국인들은 한국은 아시다시피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선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무한 존경이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오버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한인들의 대부분 박사예요. 거의 90% 이상 박사 학위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님이 만약에 석사만 하고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백인들하고만 어울려 살 수 없어요. 살다 보면은 한인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 한인들이 이렇게 한인회 같은 데서 막 초청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삼겹살 파티 하는데 어디 공원에서 같이 고기 구워 먹어요 하면서 이런 파티들이 많거든요. 한인 모임 많아요. 그러면 또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한국이에요.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제 학벌 자랑하고 막 자기 독일차 자랑하고 자기 집 산 거 자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인 사람들은 자기 박사인 거 엄청 자랑해요. 자기 박사인 거를 막 이렇게 한인 모임 가면은 같은 박사인 제가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자기는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인사가 그거예요. 저는 뭐 어디 무슨 대기업에서 무슨 한 자리 하고 있고 저는 어디서 박사 땄습니다. 막 이런 게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한인 사회에서 되게 서글퍼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물론 지금도 미국에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주에 살 때 그 주에서 이제 한인 모임이 되게 활성화된 주여가지고 한국인 형님들하고 좀 많이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형님들하고 3대3으로 농구를 했어요. 농구를 했단 말이에요. 6명이서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농구 골대 찾아가지고 이제 6명이서 농구를 했거든요. 3대3 농구니까 이제 3명 한편 3명 저쪽이잖아요. 근데 이 6명 중에 무려 5명이 박사인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석사인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항상 주눅 들어 있어 하고 늘 열등감에 이렇게 쩔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또래 남자들이 다 박사인데 자기만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사실 석사만 있어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많이 배운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미국이라는 이민이라는 이 사회는 다들 박사학위 따려고 온 거기 때문에 박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으면 되게 꿀려요. 그래서 하여튼 농구를 했어요. 농구를 했는데 이제 저희 팀이 이긴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은 3명 다 박사였고 저쪽은 이제 석사밖에 없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날 진 뒤로 되게 억울해하는 거야. 너무 열등감을 느끼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이 안 나오는 거야.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박사인데 혼자 박사가 없으면 이게 되게 서글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 때 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깊은 어떤 학벌에 대한 열등감, 학벌이라고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서글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님 또래 집단 가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전문대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동네에 또래인데 고졸이면은 이제 그 동네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 또래인데 이게 어울리기 되게 쭈삣쭈삣 할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에서 학력이 인플레가 생긴 거예요. 미국 가면은 한인들 모임 나가면 다 박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사학위가 없으면 되게 서글픈 거예요. 그게 약간 이상한 사회예요. 한국의 이 고스펙 사회, 한인 사회가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글픔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서글픕니다. 그 형처럼 이렇게 막 항상 쭈삣쭈삣하고 막 조금만 이렇게 섭섭한 일 생기면 확 삐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본인이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하지만 석사학위만 가지고 저는 취업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취업만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박사 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석사가 더 취업이 잘 돼요. 왜냐면 석사학위 뽑는 자리가 더 많아요. 취업이 더 잘 됩니다. 반면에 박사가 있으면 연봉이 높죠. 박사는 기본, 박사학위 소지자는 미국도 들어가면 기본 과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이 시작해요. 근데 석사학위는 학부 출신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석사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경력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뭐 석사해서 경력 1년 쳐주면은 뭐 많이 쳐준 거고, 석사라고 해서 딱히 대접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석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학부만 하고 그냥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석사 과정에는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 인도 학생, 중국 학생, 한국 학생, 요 3개국이 미국 석사 과정의 거의 주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면 이제 미국 내국인 중에서 이제 교수하고 싶은 애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님이 석사 학위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연구 핏을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데, 한국 젊은이들이 다들 SNS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말이 아닌 걸 노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그 이름 유명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한국의 20대 구직자 중에 10%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90%의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도 듣도 못한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SNS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저 정도는 돼야 직업이고 이 정도는 돼야 연봉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 모든 게 SNS 문화 때문에 그래요. 사실 SNS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 때는 그 대기업이라는 데는 명문대 출신들만 주로 갔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인서울에 적어도 10등 안에 드는 학교 나온 사람들만 그래도 이름값 있는 대기업에 다녔고, 대부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이 지방에 내려가서 공장, 중소기업 공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노멀한 사회인데, 요즘 SNS가 너무 발달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 상위 10%의 세계를 평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찾아보면 갈 데 많아요. 님이 갈 데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그 28살 때 처음 다녔던 직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은 나름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거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전 세계에 나오는 신형 차종들, 특히 독일 차나 일본 차들에 어떤 센서가 들어갔는지 이제 회사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아, 독일 차나 일본 차의 최신 기종을 사가지고 어떤 센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자. 뭐 요런 동료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사실 이런 거는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그 경쟁사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뜯어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뜯어보는 일은 엔지니어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때 하청업체를 전문으로 이제 고용을 하자. 우리가 뭐하러 자동차 분해하냐. 그래가지고 그 되게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나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그 자동차 분해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자동차를 분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독일 차를 한 대 사요. 최신형으로. 그 다음에 이 고용한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차를
나사 하나 단위까지 완전 분해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창고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돼 있는지 상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한 그 2명 정도 보내줬었거든요. 그 2명인데 그 여직원 1명이랑 남자 직원 1명이랑 해서 2명이 2인 1조로 자동차를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이 한국인들이었죠. 한국 회사였으니까 여직원이었는데, 여직원이 이 작업복이랑 장갑 끼고 이렇게 막 드라이버 들고 와가지고 자동차를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분해하다 보면 굉장히 큰 무거운 부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차 바퀴를 뜯어야 되는 것 같은 건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남자 직원들이 합니다. 남자 직원 1명이 이제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볼트 풀어주고 바퀴 딱 뽑아내고 이런 건 남자 직원이 하고, 여자 직원은 뭘 하냐면 그 자동차 안에 인테리어 보면은 이렇게 뭐를 예를 들면 CD 플레이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힘 많이 안 들거든요. 조그만한 드라이버 들고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해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딱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쭉 가가지고 그 자동차 거기 센서만 딱 봐가지고 이게 무슨 센서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제품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허드렛 일이잖아요, 자동차 분해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대부분 뭐 전문대졸 정도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연봉도 조금 받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일은 할 일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보다는 이제 대기업 이름 있는 막 무슨 전자 같은 뭐 무슨 자동차 같은 이제 대기업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이제 명함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그 대기업의 이름값 하는 자리들은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소수의 잡이고, 대부분의 잡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미 가리니까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안 가리면은 갈 데는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반도체 회사니까 제가 반도체 회사 원하니까 반도체 얘기하자면, 반도체도 저 같은 박사들이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면은 막 CPU나 GPU 설계 같은 거 아주 어드밴스드한 뭐 인공지능 칩 설계 같은 거 아주 어드밴스드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박사들이 하는 일이고, 석사가 하는 일이 또 있고 학부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대졸 고졸도 반도체 회사에서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면은 이제 그 현대 문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 눈이 높아져 있는 거죠, SNS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 그 고졸이나 전문대졸이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창고에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을 뭐 이렇게 리어카 같은 데 실어가지고 그 반도체 연구소로 이렇게 운반하고 막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요즘 아무리 AI로 자동화 됐다고 해도 자동화 100%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눈을 높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님이 지금 생각하는 막 회로 설계하고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도 이미 석사 학위를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 출신으로서 너무 눈을 높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은 그 직장은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높고 연봉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4년제 대학은 나왔는데 허드렛 일을 하기 싫고 이름값 없는 기업은 가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 그 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근데 사실 대학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대학원 석사과정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 제가 항상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연구에 관심 있고 연구에 이렇게 관심 있고 뭐 교수하고 싶거나 연구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유학을 갑니다.
다 유학을 가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들이 다 텅텅 비거든요. 자결 출신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취업에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이 2년간 대학원 나왔다고 이렇게 뭐랄까 타이틀을 이력서에 쓰면 조금 더 대기업 취업에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취업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 가면은 그 연구 능률도 정말 떨어지고 사기도 저하돼 있고 공부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가면은 인생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외국계 회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 찾지 말고요. 본사가 미국에 있고 그리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국 지사 되게 조그매요. 중소기업 같은. 미국에서는 좀 큰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되게 조그매요. 뭐 예를 들면 직원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미국계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요런 데를 가세요. 요런 데는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 젊은이들이 다들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회사들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뭐 한국 지사 오피스 직원이 뭐 20명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요런 데가 연극 피스 쌓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사랑 주기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본사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쫙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무슨 연구하고 있는지 쭉 파악한 다음에 퇴근하고 도서관 다니시면서 논문이나 책을 그 관련 기술 찾아보면은 연구 핏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추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외국계.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있는 지사가 이제 가장 좋고 그런 데를 못 구했다. 그럼 유럽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뭐 영국, 뭐 이런 뭐 네덜란드 이런 그 유럽의 그 국가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 중소기업 같은 한 20명 정도 직원 그 정도밖에 없는 조그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노려보세요. 그러면은 본사랑 컨퍼런스 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로 연구핏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구핏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그 학부 마치고 다녔던 외국계 회사에서 했던 일이 아주 초라한 일이었어요. 뭐였냐면 프랑스 본사에서 설계한 부품을 국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계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프랑스에서 아주 잘 팔리고 뭐 미국에서 아주 잘 팔리고 그 뭐 일본에서 아주 잘 팔리고 이게 선진국에서 아주 인정받은 우수한 설계 있잖아요. 그 설계 도면을 본사가 가지고 계속 한 5, 6년째 성공적으로 팔고 있었던 거를 이제 왜 한국 지사를 만들어 놨었냐면 그 원래 설계에서 썼던 부품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계에서 썼던 부품은 대부분 그 독일제 부품이나 일본제 부품을 쓰는 원 설계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프랑스 부품을 쓰든지.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 설계도랑 샘플을 저한테 그대로 주고 이거를 국산화해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국산화하는 게 제 그 첫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했어요. 제가 했던 거는 그 외국계 회사 본사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설계도를 주고 그걸 국산화하는 거니까 처음 했던 거는 아주 간단하게 나사예요. 나사는 사실 아주 싸구려잖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에 쓰는 나사는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10 나사 이런 거는 표준이거든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나사 선이랑 나사의 직경이 전 세계 표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스펙을 그 원래 설계에서 썼던 그 스펙을 보니까 일본 중소기업이 만든 나사인 거예요. 그리고 철은 어디 건지 봤더니 일본의 철강 회사에서 만든 철이 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철에 일본 중소기업이 만든 나사니까 당연히 가격이 국산보다 비싸겠죠. 그래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중소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스펙, 그러니까 한국산 철을 사용하고 한국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나사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구해가지고 국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나사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산 나사를 한국 나사로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는 더 국산할 거 없는지. 자, 이번에는 철판이겠죠. 일본산 철판을 뭐 미국산 철판을 한국산으로 바꾸는 거. 요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페인트. 그 페인트가 보니까 독일산 페인트가 발라져 있더라고요, 그 제품에. 그래서 아주 때깔이 아주 고와요. 하지만 이걸 또 국산 페인트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건데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싸지는 거죠. 하지만 그 퀄리티가 심각하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원래 원 샘플을 놓고 제가 국산화한 샘플을 놓고 그거를 이제 로버트 망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뉴턴, 뭐 100뉴턴의 힘으로 때린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기계를 조종하면은 그 힘으로 딱 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강도가 거의 비슷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국산화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하는 일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초라했지만 본사랑 가끔 그 외국에 있는 본사랑 가끔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막 회의하면서 본사가 결국 이 부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일 건지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고급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SOP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OP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제가 포장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제가 했던 일은 나사 부품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아주 초라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를 잘 포장하면은 그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뭐랄까 전기 자동차나 이런 첨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포장할 수 있냐면 실제로 내가 했던 일은 나사 부품 하나 바꾸는 거예요. 나사 부품 하나 바꾸는 초라한 일이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보면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전기 자동차에 뭐 어떠한 뭐 구동부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서 그 본사 이름을 쓰면 돼요. 본사. 그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 본사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본사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프랑스 본사라도 갔어요. 프랑스 본사에 있는 회사라도. 본사가 프랑스에 있고 지사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무슨 그룹의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한 연구 액티비티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회사가 프랑스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실제로 뭘 만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거보다 가상현실로 미리 만들어보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상현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SOP에 쓴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가상현실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미리 만들어보고 그 생산되기 전에 이 국산화가 될 건지 이거를 다 파악해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잘하면 돼요. 사실은 나사 부품 하나 바꾼 건데 그 바꾼 나사가 잘 끼워질지 잘 들어갈지를 가상현실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나사인데 그 나사 부품에 그 3D 설계 도면, CAD 도면이라고 하죠. 3D 모델링을 그 하청업체에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사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그 3차원 그 CAD 형상 모델을 이메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그 프랑스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장의 레이아웃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가상현실로 그 나사 부품이 그 원 부품에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생산 플로우에 문제가 없는지를 가상현실로 체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주 초라한 일이지만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포장을 잘하면. 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공장 레이아웃을 체크하는 그런 버추얼 팩토리를 경험은 있다. SOP 쓸 말 되게 많죠. 그리고 그게 알고 봤더니 최종 부품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러면 첨단 그 전기자동차에 무인자동차에 그 스마트 공장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었다.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외국에 본사가 있는, 즉 미국이나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이 선진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의 한국 지사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쓸 말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추고 한국 대기업 1등하는 대기업 들어간다는 이런 눈을 좀 낮추세요. 낮추고 직원 20명 되는 중소기업도 괜찮으니까 그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로 알아보시면 님이 이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SOP 쓸 말이 되게 많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쓸 말이 많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